제19회 원주 청년 창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주 청년 창업 포럼 시작과 끝을 안내드릴 연세 원주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권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순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사회에서의 창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특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에 저희가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각 기관의 실무자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비대면 사회에서의 창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커리어 연구소 A 문주현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사회에서 창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한 커리어연구소 A 대표 문주현입니다. 일단 가볍게 저의 소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면 강의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소개를 잘 할 필요가 없죠. 서로 마주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을 통하기 때문에 저의 소개를 가볍게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실제적으로 교육업을 하고 있는 강사의 개념이 큰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강의 등을 각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한 800에서 1000여 가지의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며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대학의 교류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 가볍게 설명하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스마트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죠. 숫자 1이 떴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의 19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가 강원도 원주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요. 세수를 하죠. 그리고 스킨과 로션을 바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에는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머리를 고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면 눈썹은 눈썹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눈은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아마 좀 특이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군대에서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군대에서 조그만 혹이 생겼었는데 거기에서 눈이 조금 아파서 군부대에 갔더니 군병원을 갔더니 저보고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눈에 혹이 생겼던 자리가 없어지면서 눈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한쪽이 처지니까 쌍꺼풀 수술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한테 질문을 받았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연예인의 눈을 만들어줄까? 네 눈을 찾아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눈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쌍꺼풀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코는 교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비염이 있어서 비염 수술했는데 비염 수술하면서 코를 교정하게 된 거죠. 세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입술은 지금 이빨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니가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니가 막아진 상태라서 이제 이빨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입술은 립 틴트를 바른 거고요. 피겨 선수 중에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발랐던 립 틴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CC크림을 바른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몸에 그렇게 좋거나 잘난 적은 없지만 제가 조금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키가 184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창을 깔지 않아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요. 지금 옷은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알 수 없지만 맞춰 입은 겁니다. 키가 크다 보니 허리가 좀 길게 되죠. 허리가 좀 길다 보니까 옷을 맞춰 입는 순간들이 되고요. 이렇게 맞춰 입다 보니까 옷이 편해요. 움직임이 편하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나와서 자기 얼굴과 자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 창업가들이 실제적으로 비대면이 되면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고용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 계시거나 자기 자신을 크게 가꾸지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면 강의가 99%였다가 비대면 강의가 99% 늘어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대면일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비대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때만 준비를 하니 자기 발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꾸며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 하시는 편이신지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질문을 잘한다 못한다의 표현보단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4월 달에 부산시 제가 5기 청년창업센터에서 교육 임원으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여기는 PT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 때는 대통령은 아니셨고요. 그때는 당대표셨는데요. 유명한 정치인분이 한 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때는 대표시니까요. 문재인 대표가 방문을 했고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카메라와 그렇게 많은 신문사는 처음 봤습니다. K사, M사, S사, J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신문사까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치인분들 함께 오시더라고요. 간담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는데 진행이나 내빈 인사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간담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담회 시간이 시작됐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작할 때는 간담회가 이제 내빈 소개가 끝났으니 청년창업 간담회와 대표님들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셨고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들, 저희도 청년창업과 대표니까요. 대표님들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웃으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약 30에서 40명이 있는 청년창업가들은 질문했을까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40명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니까 저밖에 없고 제 이름은 문주현이고 문재인 대표와 성이 같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표님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3자회담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3자회담 준비 많이 하셔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많이 당황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의 칭찬을 남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이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혹시 남자 국회의원들 중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군대 발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 24개월 현역 만기 전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대표님 성이 문 씨면 남편 문 씨가 맞으시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 씨는 99% 정도가 남편 문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친척인 것 같은데 강력하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조금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산시 청년창업센터에 한 기수당 200개 팀 나옵니다. 1인 1개 팀으로 보고 지금 5기까지 발족됐으니까 1000표입니다. 제가 그 대표로 처음 질문 드리는 거니까 저의 답변에 따라서 1000표를 좌지우지하시게 될 겁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신다면 어떠한 복지와 정책과 혜택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진행됐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을 뽑아드리려면 어떠한 혜택과 복지와 정책을 알아야만 뽑아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대표님이 사회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책과 복지와 혜택이니 잠시 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은 약 40분 중에 제가 37분을 사용했습니다. 3분을 사용했고 37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37분 동안 청년창업가 대표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예, 남은 39명의 청년창업가들이 전부 다 손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지역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동네에 번화가가 있어요. 그 번화가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나가요. 그러면 많은 연예인이 있겠죠. 공유도 있고요. 아이유도 있고요. 요즘 임영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명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분들이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그 연예인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웃으면서 연예인이다. 친구가 지나면서 갑자기 오빠 하면 뛰어들까?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연예인이다, 연예인. 이렇게 졸려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한 명이 오빠, 언니, 형 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걸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뛰어든 사람은 악수도 하고요. 사인도 받고요. 인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몰리니까 안전상의 위험의 이유로 매니저가 나타나죠.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연예인은 멀찍이 손을 들고 떠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우리의 관심을 받지 않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연예인에게 도와주세요.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한테 관심을 줄 텐데 어떠한 행동들을 할 거냐는 이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제가 많은 대표님이 39명의 손이 질문을 듭니다. 그러면 시간은 37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39명이 해요. 그리고 추가로 약 30분의 시간을 연장했지만 질문을 다 할 수 없죠. 이건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위기 상황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영상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찍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친구가 25명이에요. 영상은 10개인데. 그런데 찍는 거죠. 왜냐?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고 일이 들어오면 해야지, 손님이 오면 해야지, 내가 오면 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서 그 답변을, 제가 했던 질문의 답변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게 좋았다, 나빴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정치적이나 종교적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라고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지금처럼 유튜브 스트리밍이 얼마나 좋은지는 정말 좋습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고 자리를 만나서 영상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시간들에서 좋은 질문들과 좋은 내용들을 함께 진행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스트리밍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대한민국에 치킨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데 치킨집의 매출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먹기는 좀 어려우니까 배달시키는 거죠. 그러면 치킨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죠. 유명하신 외식업 중에 제일 유명하신 백종원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나라 회의 때 모여서 이런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죠. 대한민국 외식업 이런 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백종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어려워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거나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치킨 수가 전 세계의 맥도날드 숫자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치킨집이 많다고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치킨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즘은 치킨 브랜드 중에 이슈를 맡는 브랜드가 있던데요. 땡땡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슈가 많이 되고 SNS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나 나만의 행동들을 해야지 뭔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더 재밌는 건 저희 집이 부산에 있는 서면이라는 곳을 알 겁니다. 서면에 L백화점 바로 100m 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1km 반경의 치킨집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76개가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하나에 맞대고 치킨집이 7개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76개 중에 치킨이 잘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친구의 실명을 이야기하는 건 허락을 받은 상태고요. 제 친구가 동네에 치킨집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3대 통닭, 5대 통닭 이야기하는데 그 치킨집에 가요. 그러면 저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약 184에 90kg 정도 몸무게가 되고요. 제 친구 중에 박기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법 덩치가 큽니다. 약 120kg 가는 친구가 있고 김효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약 100kg 정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셋이 치킨집을 가요. 그러면 일단 1인 1닭을 하죠. 셋이서 치킨을 3마리 먹어요.
술도 잘 먹습니다. 소주 1인당 3병씩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약 나오는 비용이 계산할 때 7만에서 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킨집이 너무 유명한 거죠. 그 치킨집이 너무 유명해서 포장을 해갑니다.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거든요.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가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을 사서 와이프도 치킨 한 마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와이프가 치킨 한 마리 삽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 집 옆에 장모님 집이 있어요. 그럼 장모님 치킨도 하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어머니도 갖다 드려야죠. 그렇게 치킨을 3마리를 삽니다. 사장님한테 하죠. 사장님 늦게 마치시죠? 제가 돌아갈 때 집에 들고 갈게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결제를 해버리면 약 그 치킨집에서 10 몇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치킨집을 최소 50번은 갔거든요.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그만큼 맛있어서 배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배달의 민족의 평점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한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점 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참 많이 보시거든요. 저도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겸업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공인중개사 합격은 땡땡. 거기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결제할 때는 한 85만 원 정도 결제를 주고 했습니다. 결제를 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강사님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첫 화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여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시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어도 여유가 있어서 하시거나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80개 중에서 2-3개 정도 보고 마무리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금액이 85만 원인데요. 나는 아닐 줄 알았어요. 저 딱 2개 보고 안 보더라고요. 85만 원짜리 결제했는데.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약 10명이 그 영상을 들으면 8명은 실제로 마지막까지 듣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답니다. 다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헬스장 같은 거죠. 헬스장을 끊었는데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한 달에 2번 가는 곳. 결제한 만큼 헬스장을 다 하게 되면 헬스장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점점 낮다는 겁니다. 1년에 60% 정도 생존하게 되고요. 5년이 지나면 29%인데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이 수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이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공무원 공채다. 2020년 하반기에 공채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은 공채에 몰입을 하죠. 기업들도 위험하다 하고 창업도 힘들어 보이니 공기업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들만의 시장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볼까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냐는 팩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들이 있는데 연령별 기업 생멸 현황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저 같은 경우에도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자영업자인데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조금 여유가 부르긴 하지만 이게 8월까지 사용하게 되면 또 추가 지원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건 제가 사는 동네에 정말 맛집들은 코로나19인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줄을 서더라고요. 되는 집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남자가 여자인데 가장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예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 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와이프 여자친구일 때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저희 여자친구는 구워 먹는 물에 빠진 고기는 먹지 않고 구워 먹는 고기만 먹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자친구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지은입니다. 아이유와 이름은 똑같지만 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은아, 네가 좋아하는 그 삼겹살집 간지
3일이 지났어. 우리 그 고기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면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만나기 전에 카드 결제 내역을 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제가 결제를 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럼 식은땀이 나죠. 무슨 날인지 고민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죠. 오늘 무슨 날인지. 그런데 그건 뭐냐면 갑자기 특별한 일은 오늘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라면 그 전에 언지가 있었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라고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매일매일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았어? 오늘 너가 먹고 싶은 음식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뒤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한 거죠. 다음 주에 무슨 날인 줄 알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너 고기 먹은 날도 아는데 걱정하지 마. 그날 보도록 하자고. 하면 되겠죠. 연인 사이니까 갑자기 좋지 않은 일들이나 보다 좋은 일들이라는 일이 많겠죠. 그렇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번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하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이것도 어렵죠. 근데 혹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행동이지, 행동. 어떤 게 제일 싫냐면요. 갑자기 여자친구 집 앞에 가는 겁니다. 나 너희 집 앞이니까 30분 뒤에 나와.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냐면 여자친구는 집에서 제일 세상 편한 옷으로 있는데 갑자기 30분 만에 나오려니까 이쁘게 나오기 힘든 거예요. 30분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오늘 만났어요.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예,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지은아 너 머리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닌데 머리 어제랑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아닌데?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오늘 되게 이쁘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어디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칭찬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아, 이 머리가 이틀 전에 만났을 때보다 오늘 머리가 더 이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이틀 전도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하네?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라는 질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알겠다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네가 뭘 잘못한 줄 알아?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뭘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 고기 먹은 날도 알고 내가 너 이미 메이크업이나 맡긴 거 다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으니 네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 2, 3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관심이라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관심들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한 관심을 가지려면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가 지금 2019년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60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점점점 SNS를 많이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N플릭스 보이죠? 여기 있는 사이트는 지금 화랑을 돌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보이는 게 여기 있죠. 유땡땡. 이런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점점 비대면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잘 팔리려면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쿠나 지나 여러 가지 보면서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소셜 매트릭스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리적인 구매를 돕는 스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큰 빅데이터까지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내가 파는 물건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그 스몰 데이터가 어떠한지 그 스몰 데이터를 정확하게 조금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조금 더 나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핫하거나 앉으면 완전히 저렴하거나 일단 저렴하게 하는 건 굉장히 쉽죠. 로마진으로 가면 되거든요. 요즘 노브랜드처럼요. 그런데 핫해야 된다면
하태된다면 그 소비자의 심리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유심히 봐놓으시면 그 키워드를 뽑아서 내가 행동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혹시 D사에 있는 D 인터넷 검색창에 보면 소셜 매트릭스라는 거 있습니다. 소셜 매트릭스를 치면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이건 제가 이틀 전에 뽑아온 키워드고요. 창업이라는 단어를 치면 언급량이 나옵니다. 창업에 대한 언급량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면 창업에 대한 왜 언급량이 작을까? 힘들어 보니까 창업 언급량이 낮은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기업, 세 번째는 지원, 네 번째는 교육, 경제, 기술, 계획, 지역, 산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보면 이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12위까지 떨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창업을 하면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정말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그래서 이런 창업에 대한 교육에 보면 항상 상위 랭커가 3주 동안 교육이라는 단어는 상위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있는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서 직접 검색해보고 내가 치킨집을 창업하셨다면 치킨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드론을 했다면 드론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스몰 데이터, 단어들을 추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하게 되면 감성 단어로 제일 위험한 것들이 있죠. 비싸다, 횡포다, 망하다, 비싸다. 위험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성공과 도움과 가능하다는데 지금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45%에 들어갈 것인지 내가 25%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30%에서 유지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았잖아요. 유명한 그 백종원 씨라는 분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도 창업을 하시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25%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 25%가 되실 건지 남은 위험한 45%가 되실 건지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사에 보면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랩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랩들이나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시면 그런 키워드를 자세히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회식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요즘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집 가게가 유명해져서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 가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부산대에 있는 경성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고기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양고기집이 굉장히 일단 많고요. 일단 지하철역 2개 사이에 양고기집만 최소 10개입니다. 경쟁률이 뛰어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고기집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접점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돼지고기거든요. 삼겹살이거든요. 근데 양고기집 이렇게 많은데 이 양고기집 장사가 잘 될까요? 보시면 경성대 양고기를 치죠. 그러면 똑같은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의 브랜드는 제가 PPL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가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니까 그냥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홍보를 하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검색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양고기집이 10개 있는데 경성대 양고기라고 치니까 똑같은 이름이 최소 2개에서 3개가 상단에 잡힙니다. 고맙죠? 양고기 사장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게 제가 아는 형님 집 가게거든요. 양쿠첸이란 가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집만 이렇게 손님이 많고 장사가 SNS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을까? 일단 이 집이 맛있어요. 저는 삼겹살보다 양고기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양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그럼 가는데 다른 집보다 맛있죠. 맛있으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여기 보면 마토시다 여기 있는 여기 블로그 파워블로그 보면 혹시 블로그 돈 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가 보장하는데 절대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홍보 블로그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다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제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제품이 좋고 장점이 있어야만 이렇게 상당 올라가는 거죠. 물론 블로그를 쓰셔서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홍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내 제품이 괜찮다면 그런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컨텐츠나 내가 가진 자료나 내가 가진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언택트가 굉장히 많이 뜨죠. 지금처럼 비대면 교육이
비대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할 앱이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이 앱 깔려 있으신가요? 이 앱이 실제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 서로 손을 맞잡기가 부담스럽고 악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명함을 받아요. 근데 좀 그렇죠. 명함을 처음 받는다는 건 그 사람과 내가 친하지 않다는 건데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 명함을 봐도 될까? 혹시나 위험에 감염 여부는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앱에는 이 스마트폰에 보면 이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서 이 앱을 설치하는데 왜 이걸 설치하냐면 우리가 원래 S사에 있던 스마트폰에 보면 이 명함 인식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함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그 광학 입력이라고 해서 명함을 받아서 사진 찍으면 한 정확도가 87%, 90%가 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뭐가 문제냐면 1이 7로 나오고요. 8이 0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화번호 11자리인데 90%면 한 개의 숫자는 틀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앱은 100%가 정확도가 99.9%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명함을 받아요. 명함을 받아서 사진을 찍죠. 우리가 대부분 명함을 받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많이 해봐야 회사 이름 정도 저장을 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명함을 찍으면 전부 다 99.9%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99.9%가요.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다 치거든요. 그런데 이 앱이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최우수 앱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앱의 가입자 수가 10,000명일 때 직원 수가 1,000명이었다면 여기 있는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 되면 직원 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실제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명함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그 기록했던 자료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명함을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양고기 이야기 돌아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좋아지고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는 거죠. 나의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편의점 하나 보이죠? 이 브랜드요. 브랜드 루트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브랜드가 혹시 여기 24시의 뜻을 알고 계세요? 예. 대부분 우리는 24라고 하면 24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이웃사촌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랜드가 굉장히 조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거리 제한법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혹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12시 정말 번화가나 유흥가 근처가 아니라 일반 길에서 동네에 있는 편의점 가보면 12시부터 4시, 5시까지는 손님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제적으로 12시부터 4시, 5시 사이에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근데 최저시급은 올라가죠.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야간하니까 또 야간 비용도 더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사역을 뽑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죠? 결혼하신 분이면 와이프랑 나랑 둘이서 12시간 맞교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24시간요. 365일. 근데 그렇게 하기 불가능하니까 한 명이 아르바이트생을 쓰죠. 그럼 그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8시간만 써도 8,350원 곱하기 8시간. 하루의 비용이 만만치 않죠. 거기에 주 20시간 넘었으니까 주휴수당 줘야 되고 사대보험 넣어줘야 되고 퇴직금 발생해야 되고 겁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브랜드의 장점이 뭐냐면 계약을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장님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지만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창업하는 사람들과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아지죠. 하지만 단점이 생기죠. 아르바이트생이 설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즘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 보면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매일 뽑는 곳이 있어요. 15시간 정도에서 16시간까지. 왠지 아시죠? 주 20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나 발생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젊은 학생들이나 많은 생각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평점 굉장히 중요하죠. 평점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번화가, 부산 서면에 있는 중심 번화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PPL이나 많은 홍보들을 엄청 많이 해요. 수기로 편지를 써서 포장지에 붙이세요. 그게 복사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그리고 뭐 10,000원, 20,000원 나오면 100원 정도 돌려서 19,900원입니다. 동전도 붙여주고요. 그렇게 막 많은 홍보를 해요. 근데 평점 보죠.
이 평점은 뭐 잘 못한 가게일 수 있겠지만 평점을 굉장히 못 써먹어요. 왜냐면 평점 1등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갖거든요. 물론 그 집이 잘해서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품이 좋고 빠르게만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신속 배달이 가능하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음식이 늦게 나오고 빠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 계속 이런 말이 그분 나오긴 하지만 요새 보면 골목 식당 프로그램은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장사를 할까? 그냥 방송이니까 저렇게 연출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다 그래요. 누구도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꾸준하게 무언가 되다 보면 무언가 나태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혁신과 발전과 문제들이 있죠. 물론 컨설팅 받으면 유명하신 분이 해서 컨설팅 좋겠죠. 근데 컨설팅 비용이 몇 천만 원이에요.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SNS의 종류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설명드리는데 제가 왜 SNS 종류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일단 제 개인 블로그는 상위 우리나라에 약 1,500만 개 정도의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그 상위 0.1% 블로그 정도 됩니다. 한 번도 제가 이건 제 블로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교육 브랜드인데 0.1%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글을 온 적 없고 항상 제 글만 올립니다. 제가 직접 올린 것만요. 직접 와보셔도 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를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SNS나 유튜브 블로그에 돈 쓰지 마시고 특히 블로그 내는 데 쓰지 마시고 돈 쓰지 마시고 직접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셜 매트릭스나 이런 데이터 랩을 통해서 단어를 추출해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쓰시면 많은 홍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검색 키워드는 약 80% 정도가 N사인 네이땡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질 않아요. 25명만 보고 있거든요. 제 친구는 25명이에요. 근데 부끄럽지 않은 건 이 영상을 제 블로그에 옮기니까 연락이 와요. 영상 촬영 가능하시죠? 찍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협상이 되는 거죠. 저도 제 얼굴 이거 3분짜리 찍으려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고민을 합니다. 지금처럼 여기처럼 카메라를 잘 주시고 세팅을 잘 해주신다면 정말 좋지만 저는 저 혼자 찍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상황에 사서 카메라 사서 그냥 뒤에 스크린 나와서 제가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느는 거죠. 오늘처럼 이 큰 카메라가 있었다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긴장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그걸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혹시나 내가 어떠한 제품이나 뭔가 아이템이 있다면 직접 내가 써보고 촬영해보는 건 괜찮죠. 그렇게 네이버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어떻게 쓰냐면 핵심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근데 물론 답답하시겠죠. 처음에 했는데 맨 7번 페이지, 8번 페이지에 나와요. 7번 페이지, 8번 페이지에 나오는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저는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이 한 800개에서 900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게의 음식을 찍었을 때 가게에 대한 내용들을 썼을 때 우리가 친절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매일매일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나 1일 1블로그, 1일 1포스팅, 1일 1유튜브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가게의 위생 상태를 매일매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휴대폰 시계를 찍고요. 이렇게 제가 떨어뜨린 시계를 찾아서 휴대폰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이면서 오늘 몇 월 며칠 저희 청소 상태입니다. 그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내가 혹시나 그렇게 되면 요즘은 검색 기능에 보면 위치나 일별 날짜를 별도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맛있는 우리 동네에서 치킨집을 검색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검색에 누가 찍은 거 있는데 가격 깨끗해요. 그럼 신뢰가 가죠. 물론 맛은 먹어봐야겠지만. 하지만 신뢰가 간다면 고객들은 더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영상 찍는 게 솔직히 힘듭니다. 영상까지 찍지 않으셔도 사진 찍어서 블로그 포스팅에 꾸준히 올린다면 지금 생각해보는 우리 배달업체에 있는 평점이나 등록 점수보다 이런 방법들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혹시 지금 많이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많이 어렵거든요. 저도 그 재난지원, 이번에 그 창업
지역별 다르긴 하지만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다음 달 50만 원, 총 150만 원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작년 대비 매출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제가 집에서 하는 건 블로그 글 쓰거나 매일 유튜브를 찍어요. 그 찍는 이유는 뭘까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다르야 되는데 나갈 수 없으니까 찍는 거죠. 아무도 못 보고 중요한 건 유튜브 하던 친구 1000명이 돼야 되고 4000시간 해봐야 된대요. 이제 30시간 받거든요. 고객들께서. 유튜브 채널에서요. 그런데 걔는 계속 찍어요. 언젠간 될 거라고 보는 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있어요. 비트코인 단어 있죠. 전보하면 떡상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버티다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비트코인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내고 제가 한 10분 정도는 제가 이 PT 없이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유치원 때 보면, 유치원 혹시 가보셨어요? 유치원 가면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볼 수 없지만 한 5세, 6세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 질문할 사람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의자 위에서 손을 들고 손을 흔들어서 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질문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구구단을 배울 때거든요. 우리 엄마 1+1은 뭐야? 라고 하면 집에 있는 과일이나 연필을 꺼내서 볼펜을 꺼내서 한 개 더하기는 2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8 곱하기 9는 뭐야? 그럼 45죠. 근데 과일을 45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는 반 애들은 옆에 있는 옆집 친구가 구구단을 잘 외워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하죠. 야, 너는 왜 옆에 친구는 이거 외우는데 너 이거 못 외워? 이거 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되게 신기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자요. 구구단을 외자가 왜 신기하냐면 구구단을 외자 게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게임은 외워서 조건반사처럼 바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건데 그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산수와 수학을 싫어하시죠. 물론 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객과 미팅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질문을 할 때요.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유럽과 우리나라에 대한 육아 방식의 차이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눈을 깜빡한 사이에 애가 1인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깜빡한 사이에 깜빡해서 애가 자전거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됐고 차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부딪힌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차를 쳐다보겠죠. 화를 내고 나갈 수 있겠지만 일단 자전거가 잘못 들어간 거니까 화를 좀 애매하죠. 그러면 갑자기 애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조금 이런 표현을 좀 유럽 쪽 교육 방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불러서 안아주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앉혀놓고 커피와 쿠키를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따뜻한 쿠키하고 커피를 먹고 우유겠죠. 학생들은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먹고 애가 안정되었을 때 엄마가 부모인 내가 그걸 못 봐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것처럼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됐을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할 때 지금 사람이 촬영하시는 분하고 2-3분밖에 안 계세요. 어색하죠. 왜냐하면 30명, 50명, 최대 몇백 명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2명 내지 3명밖에 없으니까요. 어색해요. 카메라 보고 아무런 호응 없이 혼자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좀 더 명확해져요. 카메라 찍고 있으니 좀 더 명확한 자료도 좋은 자료를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어렵고 고민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죠. 직접 질문해야 되니까요. 근데 학교를 가긴 어렵고
뭔가 물어볼 사람도 많이 없고 만나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창에 물어보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이 된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점점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항상 글이든 말이든 웃는 모습과 즐거운 모습과 편안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질문하는 습관이 나타나지 않고 행동하는 습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뒤로 물러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들어야지 나에게 먼저 기회가 오지만 남은 인원들에게 질문이 오면 기회가 왔을 때 39명의 기회가 왔을 때 는다는 거죠.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시사정치나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해서 빈부격차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채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채널과 많은 방법들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런 부분들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종료돼서 이 영상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거 하고요. 다음 시간 때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들을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로 다음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버시고 힘들지 않게끔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